모든 인류의 역사는 승리한 자의 기록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남들을 이기기에 앞서 우리 자신을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선인들의 모습과 그들의 생활을 배우고 나아가 우리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선지자의 시각을 가지십시오.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함께 하십시오. 제갈량의 지혜를 읽어야 할 때, 저자 쌍진롱, 편역 박준, 출판 주식회사 다연. 위군 격파, 발빠른 행동은 승리의 기본. 전쟁에서 기선을 제압할 때 꼭 필요한 것은 속도이다. 먼저 빠르게 공격을 감행해야 빠른 속도로 기선을 잡을 수 있다. 내선 작전이든 외선 포위이든 승리의 관건은 속전속결이다. 이 이야기는 삼국지 연의의 99회 제갈량은 위군을 크게 격파하고 사마이는 서촉을 침입하다에 등장한다. 촉한 거는 7년 4월 여름, 제갈량은 기산으로 출병하여 진체를 셋으로 나눈 뒤 위군을 기다렸다. 군대를 이끌고 장안으로 간 사마이를 맞이한 것은 장압의 군대였다. 사마이는 장압을 선봉으로 대능을 부장으로 임명하고 10만 군사와 함께 기산으로 올라가 위수 남쪽에 진체를 세웠다. 곽회와 손례가 진체에 들어서자 사마이가 물었다. 당신들은 이전에 촉군을 상대한 적이 있소? 없소이다. 촉군은 천리 밖에서 왔으니 반드시 속전속결하려 할 것인데 저들이 가만히 있는 걸 보니 필시 다른 의도가 있을 듯하오. 농소의 군사들에게는 다른 소식이 없었습니까? 곽회가 말했다. 각 군의 세작을 보냈는데 밤낮으로 철저히 방비하고 있을 뿐 별다른 일은 없다고 합니다. 우도와 은평 두 곳에서도 아직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사마이가 말했다. 내가 사람을 보내 제갈량과 싸울 터이니 두 사람은 급히 샛길로 가서 무도와 은평을 습격하십시오. 촉군의 뒤를 덮치면 저들은 필시 혼란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곽회와 손례는 사마이의 계책대로 군사 5천을 이끌고 농서의 새길을 따라 무도와 은평으로 가 촉군을 기습했다. 곽회가 손례에게 말했다. 사마이와 제갈량 중 누가 더 대단합니까? 제갈량이 사마이보다 낫지요. 하지만 이번 계책은 사마이가 낫지 않소. 제 아무리 제갈량이 있는 촉군이라 해도 양쪽에서 한꺼번에 공격을 받는 데다 우리까지 뒤에서 치고 들어오면 혼란에 빠지지 않겠소? 그때 척구병이 달려와 보고했다. 은평이 왕평에게 함락당했고 무도도 강류에게 무너졌습니다. 손례가 말했다. 촉군이 이미 고을을 함락시켰다면 우리가 이렇게 밖에 나와 있을 필요가 없지 않은가? 무언가 계략이 숨어있는 듯하니 어서 물러납시다. 곽회도 그 말을 따랐다. 그런데 군대를 막 철수시키려는 순간에 갑자기 포성이 울리며 산 뒤쪽에서 군사 한 무리가 달려나왔다. 그들이 든 깃발에는 한승상 제갈량이라고 쓰여 있었다. 제갈량은 중앙에 사령거에 단정히 앉아 있었다. 그의 왼쪽에는 관흥이, 오른쪽에는 장포가 지키고 있었다. 소스라치고 놀란 곽회와 손례에게 제갈량이 큰 소리로 말했다. 곽회와 손례, 둘은 그 자리에 서라. 사마이의 계략 따위가 날 속일 수 있을 듯 하더냐. 그자가 매일 우리 군대에 싸움을 걸고 너희가 뒤를 공격했지만 무도와 은평은 함락되었다. 너희 두 사람은 속히 항복하지 않고 무얼 하는 게냐. 곽회와 손례는 당황해서 할 말을 잃었다. 그때 갑자기 등 뒤에서 하늘을 찢을 듯한 함성이 들렸다. 왕평과 강류의 군대가 물려온 곳이다. 퇴로 없는 협공의 위군은 무너졌고 곽회와 손례는 말을 버리고 산으로 달아났다. 장포가 이들을 빠르게 뒤쫓았지만 서두르는 바람에 말과 사람이 뒤엉켜 계곡으로 빠지고 말았다. 뒤따르는 군사들이 장포를 구해냈으나 장포는 이미 머리가 깨져 피가 흐르는 상태였다. 제갈량은 장포를 송도로 보내 치료하게 했다. 곽회와 손례는 사마이에게 돌아가 말했다. 무도와 은평은 이미 함락된 데다 제갈량이 중요한 길목마다 군사를 매복해두고
앞뒤로 공격해오는 통에 우리 군은 크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저희도 말을 버리고 간신히 도망쳐왔습니다. 사마이가 말했다. 제갈량의 지모가 나보다 앞선 탓이니 그대들의 죄가 아니오. 두 사람은 다시 군사를 이끌고 옹성과 미송으로 가 성문을 닫아걸고 절대 출병하지 마시오. 나에게 적들을 물리칠 계책이 따로 있소이다. 두 사람은 사마이에게 절을 하고 물러났다. 사마이는 장압과 대릉을 불러 지시했다. 두 사람은 즉시 군사를 이끌고 출발했다. 장압과 대릉이 앞으로 가보니 건초를 가득 실은 수레 수백 대가 길을 막고 있었다. 이는 필시 족군이 따로 준비해둔 건초일 테니 다른 길로 돌아갑시다. 장압은 즉시 퇴각 명령을 내렸다. 그런데 산 전체에 불길이 번지더니 북소리 나팔소리가 온 산을 뒤흔들었다. 곧이어 복병이 사방에서 일어나 장압과 대릉을 에워쌌다. 제갈량이 기산 위에서 소리쳤다. 대릉과 장압은 들어라. 사마이는 내가 무도와 은평의 백성들을 위로하러 간 줄 알고 우리 진체를 급습하려나 했나 본데 도리어 내 계책에 걸려들고 말았다. 너희 둘은 이름도 없는 하급 장수이니 내 너희를 죽이지는 않겠다. 그러니 어서 투항하라. 한편 사마이는 군사들을 이끌어 진을 치고는 촉군이 흐트러지기만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장압과 대릉이 대패하고 돌아왔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제갈량은 이미 모든 방비를 해둔 탓에 크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사마이는 깜짝 놀라 말했다. 제갈량은 참으로 신인으로다. 내 일찌감치 물러나는 게 낫겠다. 사마이는 모든 군사에게 본진으로 돌아가 명령하고 진체만 굳게 지킬 뿐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제갈량이 장막 안에서 생각에 잠겨 있는데 갑자기 비이가 황제의 조서를 가져왔다는 말을 전했다. 제갈량은 비이를 장막 안으로 불러들인 후 향을 피워 예를 올리고 조서를 읽어 내려갔다. 짐은 이제 다시 그대를 승상으로 임명하니 그대는 사양치 말라. 제갈량은 조서를 읽고 나서 비이에게 말했다. 내 아직 국가의 대사를 이루어내지 못했는데 어찌 다시 승상의 자리에 오를 수 있겠소. 그러면서 한사코 승상직을 받으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비이가 말했다. 승상직을 받지 않으시면 이는 천자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며 다른 장수들의 마음도 서운케 하는 것입니다. 제갈량은 결국 절을 올리고 승상직을 받았다. 지략 해설. 흔히 신속한 행동과 빠른 공격은 전쟁의 영혼과도 같다고 말한다. 이는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 이유는 첫째, 상대가 손쓸 틈 없이 펼치는 능력은 심리적으로 크나큰 효과를 낳기 때문이다. 둘째, 전쟁터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기선을 잡았을 때 재빨리 행동해야만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전쟁은 인력과 물자를 소모하는 과정이므로 속전속결일수록 인력과 물자의 낭비를 막기 때문이다. 넷째, 적이 세력을 규합하기 전에 가차없이 공격을 퍼부어야 아군의 약점을 보완하고 승리의 가능성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온갖 요인이 변화무쌍하게 작용하는 전쟁터에서는 시간이 곧 군대라고 할 수 있다. 활용. 전쟁에서 시간이 중요하듯 경쟁이 난무하는 현대사회 속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요컨대 시간은 돈이다. 이 말은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다. 좁은 의미로는 시간이 금전의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현대사회에서는 같은 양의 화폐라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치가 크게 변한다. 넓은 의미로는 시간이 금전의 점유와 이동 주기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기업 자금은 끊임없이 순환하면서 가치를 창출하는데 이러한 순환은 가리켜 자금 회전이라고 한다. 그런데 자금 회전에 걸리는 시간이 짧을수록, 즉 일정 시간 내에 자금 회전의 빈도가 높을수록 또한 점유하는 자금의 초갱이 적을수록 자금이 가져오는 가치, 즉 경제적 효용이 커진다. 기업으로서는 같은 액수의 돈으로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금 회전이 빨라지도록 최대한 많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시간은 기회를 포착하는 데도 영향을 준다. 기회가 방향을 선회하여 바람처럼 날아드는 순간이 바로 성공의 시작점이다. 이런 기회를 잘 잡아야만 기업의 경영 전략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기회는 시장의 수요를 의미하며 덜어는 특정한 단계적 시점을 가리키기도 한다. 기업은 어떤 수요가 어떤 시점에 나타나는지 예의주시해야만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 기회를 잡는 일은 일종의 우연으로 여기에는 시간이 결정적 역할을 한다. 시장의 수요는 일종의 필연으로 우연을 통해 모습을 드러내기도 한다. 그러므로 기업들은 다른 기업들과의 경쟁 속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현상과 기회에 늘 촉각을 곤두세워야 한다. 필연이 될 수도 있는 기회는 언제나 불시에 찾아오기 때문이다. 시장이 빠르게 변하고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기회를 포착하는 일은 더더욱 중요하다. 정확한 눈으로 주시하면 재빠르게 기회를 낚아챌 줄 알아야만 그에 대한 대응도 빨라지고 그만큼 성공의 기회도 가까워진다. 경쟁적인 현대사회일수록 기회의 손실의 중요성은 더더욱 커져만 간다. 그러므로 1분 1초라도 아끼고 기회를 만나거든 과감하게 돌진해야 한다. 관우를 설득, 부드러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법. 제갈량은 외부 갈등은 물론 내부 갈등을 해결하는 데도 고수였다. 유비군의 내부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는 데는 유비의 어진 인품도 한몫했지만 제갈량의 대인관계 기술 또한 큰 역할을 했다. 제갈량은 어떤 갈등이 발생하면 부드러운 방법과 거친 방법을 자유롭게 활용했는데 그 결과 갈등을 잠재우기도 하고 때로는 전투력을 높이는 자극제의 역할을 활용하기도 했다. 제갈량의 지략은 단순한 방법의 차원을 뛰어넘은 것이었다. 하루는 유비가 제갈량과 한담을 나누고 있는데 관우가 지난번 금과 비단을 하사받은 데 대한 답례로 관평을 보내왔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유비를 아련한 관평은 관우의 서신을 올렸다. 가친이 마초의 무예가 남다르다는 말을 들으시고는 그와 겨루기 위해 서촌으로 가겠다고 하십니다. 백부께 이를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온 것입니다. 유비는 깜짝 놀랐다. 운장이 초계 땅에 들어가서 마초와 겨룬다면 둘 중 하나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외다. 제갈량이 말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편지를 써서 운장 장군의 마음을 가라앉히겠습니다. 유비는 관우의 성정을 잘 알고 있었기에 걱정이 앞섰지만 제갈량이 편지 쓰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관평은 밤새 말을 달려 형주에 있는 관우에게 제갈량의 편지를 전했다. 관평이 형주로 돌아오자 관우가 물었다. 이 아비가 마초와 겨루겠다고 하는 일을 잘 아뢰었느냐? 예, 그랬더니 군사께서 서신을 한 통 써주셨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장군께서 마초와 겨루겠다 하신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마초는 기운이 매섭기는 하나 경포, 팽월의 무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익덕 장군과 겨룬다면 앞뒤 다툴만 하나 그 또한 장군의 뛰어난 무공에는 미치지 못하지요. 지금 장군께서는 형주를 지키는 중임을 맡고 계시니 가벼이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장군께서 서천으로 들어가시면 형주는 잃어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대제를 범하는 일이니 부디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관우는 편지를 다 읽고 수염을 쓰다듬으면서 웃었다. 군사께서 내 마음을 잘 도하시는구나. 관우는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편지를 돌려 읽게 하고는 서천으로 갈 생각을 접었다. 지략 해설. 제갈량은 종종 부드러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마초의 무예가 뛰어나다는 말을 들은 관우는 자신이 지키고 있는 성을 떠나 서천으로 가서 마초와 겨루려고 마음을 먹는다. 그러나 그렇게 떠나버리면 형주가 어떻게 될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두 호랑이가 맞붙어 싸우면 반드시 어느 한쪽이 큰 상처를 입고 쓰러지게 되거나 아예 둘 다 깊은 상처를 입고 패배할 수도 있는 상황. 제갈량은 관우의 허영심을 충족시켜주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다. 활용. 사람 간의 충돌은 기업에서도 일어난다. 충돌 사태가 발생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여러 부서에서 예산을 다투는 것처럼 한정된 자원 때문에 제품의 규격을 놓고 영업부에서는 다양성을 주장하는 반면 제작부에서는 생산비 증가 문제로 반대하는 등 의견이 불일치하기 때문에 승진 기회를 놓고 벌어지는 다툼이나 부서 간 주도권 다툼과 같은 내부 경쟁 때문에 전체 조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하부의 의견 수렴 없이 상부에서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문제 때문에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 인재, 이익, 권력 등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충돌이 일어나게 마련이다. 그러나 관리자라면 반드시 이러한 충돌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와룡의 조문. 마음을 움직여 적을 친구로 만들다. 주유가 제갈량 때문에 화를 이기지 못하고 죽자 제갈량은 직접 조문을 가기로 한다. 동호에서는 제갈량의 방문에 군사적 긴장을 늦추지 않지만 결국 동호의 장수들이 제갈량의 제문에 감동을 받으면서 촉과 동호 사이의 갈등이 깨끗이 해결된다. 제갈량은 형주에 있을 때 이미 주유의 죽음을 알고 유비에게 말했다. 조문을 구실로 동호에 한번 다녀와야겠습니다. 가서 주공을 도울 어진 선비들도 찾아볼 생각입니다. 동호의 장수들이 선생을 해치지는 않을까 걱정이요. 주유가 살아있을 때도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주유가 죽은 마당에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제갈량은 조자룡과 함께 군사 500을 이끌고 동호로 떠났다. 시상에 도착한 제갈량은 노숙의 영접을 받았다. 주유의 부하들은 제갈량을 죽이려 버리고 있었지만 검을 차고 제갈량을 뒤따르는 조자룡 때문에 차마 손을 쓰지 못했다. 제갈량은 주유의 영전에 예물을 바치고 직접 술을 따른 후 무릎을 꿇고 앉아 직접 쓴 제문을 읽어 내려갔다. 오호라 주유여, 불행히도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구나. 명이란 본래 하늘에 달려있다 하나 그대 목숨이 너무나 짧아 애통하지 않을 수 없도다. 나 또한 마음이 아파 술 한잔 올리니 그대의 영혼이 기꺼이 받아주기를 바라오. 손책과 교류하던 어린 시절에는 의리를 지키고 재물을 멀리했고 다른 이에게 집을 내주어 살게 하기도 했다. 약간의 나이에 만리를 나는 붕세가 되어 폐업을 이루고 강남에 자리를 마련했고 작년에는 멀리 파구를 진압해 유표를 근신케 했으며 역적을 토벌하여 연한히 했고 빼어난 풍채로 교시를 배필로 받아들여 한나라 신하의 사이가 되어 조정을 대하기에도 부끄러움이 없었다. 그대는 볼모를 보내지 않도록 간언하기도 했으니 그대의 기계에 애도를 표하노라. 처음에는 날개를 움츠리고 있다가 끝내 그 날개를 펼쳤으니 파양이 있을 무렵 장간에 와서 설득할 때는 술잔을 높이 들어 넓은 아량과 높은 뜻을 드러냈고 제주 또한 비상하여 문무와 지략을 두루 갖추었으며 적벽 싸움에서는 화공으로 거침없이 강적을 물리쳤다. 생전에 그대는 영웅의 기품을 떨쳤는데 이리도 일찍 세상을 떠나니 나는 다만 땅에 엎드려 통곡하며 피눈물을 흘리노라. 충이 지신과 영웅의 기계를 갖추고도 서른이 못되어 세상을 떠나니 그 이름이 백세에 남으리라. 그대의 죽음이 너무도 슬퍼 간담이 끊어지는 듯하오. 그대의 죽음으로 하늘과 땅도 어두워지고 상군조차 슬픔에 잠기며 그대의 죽음도 슬피 울고 그대의 벗들도 눈물을 멈추지 못하오. 내 비록 재주는 없으나 그대에게 지혜와 지략을 청해 동호를 도와 조조를 물리치고 한시를 도와 내 주공을 편안케 하고자 그대와 힘을 합쳤으나 장차 살아남든 죽게 되든 무슨 걱정이 있었으리요. 오호라 주유여, 이제 영원히 그대와 이별하오. 그대의 고든 정절도 저 세상 너머로 사라져가오. 그대의 영혼은 부디 내 마음을 비춰주오. 이제 천하에는 나를 알아줄 지음이 없소이다. 오호 통제라, 엎드려 청하니 부디 이 제사를 받아주기를 바라오. 제갈량은 제문을 다 읽고 나서 바닥에 엎드려 펑펑 울었다. 비오듯 쏟아지는 눈물이 멈출 줄 모르자 곁에 있던 동호의 장수들이 서로 수군거렸다. 노숙도 제갈량이 비통해하는 모습을 보고 함께 마음이 아파했다. 지략 해설. 제갈량이 화를 돋은 탓에 주유가 죽음에 이르렀음에도 그는 감히 동호로 가서 문상한다. 이는 보통 담력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사실이 증명하듯 그는 동호와 장수들에게 위해를 입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애틋한 정이 넘치는 제문으로 사람의 마음을 울려 위기를 해소했다. 촉과 오의 관계가 더욱 공고해진 것은 물론이다. 물론 제갈량은 위기를 돌파할 지혜가 있었기에 호랑이 굴로 들어간 것이다. 첫째, 그는 주유에 이어 노숙이 대도독이 되었다는 사실과
노숙의 성품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동호회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장비처럼 거칠고 충동적인 사람이었다면 제갈량도 동호회 갈 생각은 하지 못했을 것이다. 둘째, 제갈량은 용기가 있었다. 여기서 말하는 용기란 무모하고 맹목적인 필부의 용기가 아니라 자신과 남에게 부끄럽지 않고 대담하면서도 늠름한 정기를 말한다. 셋째, 제갈량의 재문이다. 그의 재문은 무조건적인 감정 표출을 자제하고 주위의 공과 업적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면서 고인을 무조건 치켜 세우기만 하지 않고 주위에 대한 흠모의 감회를 담아 듣는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활용. 지혜와 용기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이에게 중요한 덕목이다. 지혜만 있고 용기를 갖추지 못했을 때는 과감하게 행동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눈에 보이는 결과도 만들어내지 못한다. 이러한 지혜는 잔재주에 불과하므로 결코 큰 일에는 거칠고 충동적인 행동을 일삼기가 쉽다. 이는 임무를 완수하는데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지혜와 용기가 필수이다. 이를 갖춘 사람이라면 어느 곳에서나 제 역할을 다하고도 남을 것이다. 고전 문학을 통해 우리는 현실 속 어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성공적인 사업을 위한 제갈량의 지혜를 듣고 당신의 마음을 조금 더 탄탄하게 만드십시오. 이상 신하부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